제36화 7년 나당전쟁 상편이 이어집니다. 669년 12월 당고종은 고구려의 영토를 구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나누었습니다. 평양에 안동도읍을 설치하고 안동도읍에 서린기와 군사 2만을 주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소성에 주둔한 20만 당군사도 당으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매소성은 지금의 연천지방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매소성에 군사를 주둔시킨 것은 한강 이북으로 여차하면 신라까지 침략하겠다는 속내를 들어보인 것 아닙니까? 신라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의 내정 간섭을 하며 신라의 내분을 유발하기 위하여 문무대왕 범민의 동생 김인문을 신라왕으로 추대까지 하였습니다. 당의 고종의 야비한 흑심을 간파한 문무대왕은 비밀리 철국로 당의 기마 부대를 대응할 수 있는 특수부대인 당창당 등 신무기와 한강 이북의 성을 쌓고 언젠가 당나라와 일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근한 대로 신라 철궁 천번호를 만든 구진천은 당고종의 여러 번 회유에도 사거리 천번호의 비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백제와 고구려의 흑지상제와 오사의 소장 등과는 비교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왕인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먼 거리에서 쏜 화살에 눈을 맞았다고 전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만큼 당군에게는 무서운 것은 신라와 고구려의 화살이었습니다. 분명 당태종은 당시 지휘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군의 지휘부는 통상 화살의 사거리 밖에 있습니다. 작가의 짐작으로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았다는 것은 좀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천보를 나눠온 화살에 눈을 맞았다면 당시 의학으로는 바로 사망해야 말이 됩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부상을 입고 직접 수레를 미는 등 악정고투의 고생을 다해 장안으로 돌아왔다고 신당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태종의 일을 신당서에서 거짓으로 기적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고구려나 신라의 화살에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사실이었나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중국에서 사만의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오랑캐 1호 활궁에 큰 대자를 파자로 써서 붙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활을 든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아마 세계 양궁대에서 우리가 메달을 석권하는 것은 활을 잘 쏘는 우리의 DNA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해골물을 마시고 헤어진 원효와 혼자서 당나라 종남삼 지상서에서 화엄사상을 공부하던 의상은 당나라가 모일 신라를 총공격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의상에게 당나라의 총공격 정보를 들은 문무왕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선왕인 무효랑의 책사 강수에게 그 유명한 답설인귀설한 글을 적게 하여 서린기에게 보냅니다. 내용은 13가지인데 당나라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일정의 선본포고나 다름없는 글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강수는 설종, 최지원과 모두 육두품으로 신라의 3대 천재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당시 다시 한번 직접 객관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신당시에는 없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내용입니다. 원명은 답당설 총간 임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당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영토를 분할 약정을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당태종과 김춘추가 648년 약정을 말합니다. 평양 이남 땅과 백제 전역을 신라가 점령하기로 한 약속을 당은 지키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660년 백제 공격 때 당의 수군이 백강 어기에 들어올 즈음 신라 김윤순 부대는 이미 백제군을 격파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당연합에서 툭하면 신라는 할 일이 없다는 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비성의 당군이 백제 부흥군에 포위되어 위급할 때 신라군이 구해주고 군락미를 지원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유인원의 1만 당나라 군사가 4년 동안 신라의 의복과 식량을 지원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무왕은 이 부분에서 신라 백성은 풀뿌리를 먹으면서 당군의 신랑을 지원했다고 여러 번 해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662년 김유신이 평양성을 공격하던 당나라 군락멸을 지원하여 당군이 아사 직전의 위기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663년 신라가 외선 1천 척의 공격을 막아 당군을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668년 여섯 번째, 평양성 공의전에서 신라 김문영 장군인 선봉으로 연난군을 극파했는데 도독 이적은 신라가 공이 없다고 우겼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비열성 항경남도 안변을 말합니다. 진흥왕 이후 신라 땅이었는데 땅이 안동도부에 편입시켜 다른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668년 당이 백제 웅진도도부에서 맹약한 곳, 다시 말씀드리면 지산해몽을 말합니다. 이 경계를 당이 마음대로 옮기고 백성의 밭과 땅을 침탈, 신라와 의노비와 백성을 돌려보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당나라에서 외를 수리하여 외를 정벌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신라를 공격했다는 사건을 말합니다. 열 번째, 웅진도독부가 백제 여자를 한성도독인 박도유에게 시집 보내고 그와 모의하여 신라 병기를 훔쳐 한성주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박도유를 참수 업무에 성공하지 못한 사건을 말합니다. 11번째, 670년 7월 당의 사슬로 갔던 김흠순이 백제 땅은 신라 땅인데 돌려줄 것을 말하였으나 땅은 부정도 하지 않고 잘 비일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신라는 웅진도독부에 전적으로 반역한다고 당 고종에게 상조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주는 당 고종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13번째, 고구려와 백제가 팽쟁되기 전에는 신라를 사냥개처럼 부리더니 지금은 토사구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로 항고조 유방이 잘못된 농공행상의 웅치와 전공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웅치는 공이 없는데 상을 받고 공을 세운 전공은 처형당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문무대왕은 강수의 외교 문서를 통해 신라가 당나라를 공격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문무대왕은 비밀리 무기와 군사를 양병하여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 단번에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웅진도독부를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이제야 백제의 땅을 완전히 신라 땅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당고정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말갈과 그란군까지 앞세우고 신라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문무대왕은 당나라의 총공격을 예상하고 많은 군비를 강요해 왔습니다. 신라는 문무대왕을 비롯하여 문무백관에서 늙은이 어린아이까지 똘똘 뭉쳐 매소성에 주둔한 당나라 20만 대군을 보기 좋게 격퇴시켜버렸습니다. 문무대왕 만세! 김유신 대장군 만세! 문무대왕 만만세! 신라 백성은 며칠 동안 만세를 불렀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당나라 20만 기병이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의 보병은 3만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작가는 추정합니다. 물론 문무대왕의 지도력 그리고 신라의 신무기 천보의 철국로와 당나라의 주덕부대인 기마부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신라의 특수 화랑부대 장창당 등 신무기와 화랑들의 인정 문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3만 군사로 2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라 백성의 일심한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작가가 여러 번 설명한 일심입니다. 이 일심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가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이부동입니다. 우리 민족에겐 위기 때마다
일어나는 한마음 일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심은 오늘날까지 몇몇이 흘러 국가 위기 때마다 덜풀같이 일어나는 민초들의 민족 정신입니다. 나중에 몽골의 침략을 이겨낸 고려가 그래 했고, 임진왜란의 어병 성빈이 일심이며, 동학농명 혁명이 일심이고, 3.1운동, 4.19, 5.18이 일심입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금모기운동, 2002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도 일심이라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이 일심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부사상가 홍익인감의 인연과 부도 복본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일심과 화정으로 원흉 회통시킨 사람이 바로 신라의 선지식 원효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면밀히 흘러갈 것이며, 앞으로 원효가 민초들에게 어떻게 한마음 일심을 심어주었는지는 작가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음 편 38화 4밖에부터 원효의 일심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라 철국노의 위력과 마지막까지 항쟁한 신라의 지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라가 매소성에서 승리하자 당구는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당고정은 어리석게도 남쪽 토병과의 전쟁 와중에도 마지막 결전을 다시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화에서 신라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당군을 쫓아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가 원호 37화 마당정쟁 하편이 이어집니다. 구독 바랍니다.